이번 영상에서는 공통 에미터 증폭기를 다룰 텐데요. 공통 에미터 증폭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 하나를 가지고 예제를 통해서 전압 이득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 DC 해석 바이어스를 이제 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로부터 전압 이득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그 BJT 증폭기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여기 회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통 에미터 증폭기이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지만 여기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렇게 되어 있고, NPN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고, 그 NPN 트랜지스터에 이제 이와 같이 DC가 있죠. DC. 바이어스를 걸기 위해서 DC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DC 걸려 있는 상태에다가 신호를, 여기 이제 이게 VSIG라고 하는 게 신호죠. 이 신호를 증폭을 해서 이와 같이 VO라고 하는 이제 출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렇게 입력 신호를 크게 증폭을 해서 출력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 증폭을 해서 출력으로 나타내는 그런 게 이제 목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DC 바이어스를 걸어서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동작점을 잡아가지고 그 동작점에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스윙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얘는 입력이 베이스로 들어가고 출력이 콜렉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 커먼 에미터, 공통 에미터 증폭기로 되어 있고, 그 공통 에미터 증폭기에 이렇게 입력 신호와 그 바이어스를 같이 할 때는 이와 같은 콘덴서가 있죠. 이 콘덴서의 역할이 뭐냐면, 콘덴서의 임피던스 값을 이렇게 구해보면, 요 C 값이죠. 이렇게 C 값을, 임피던스 값을 구해보면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임피던스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게 E 파이 F잖아요. E 파이 F. 근데 DC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F라고 하는 값이 0이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무한대 값으로 되기 때문에 DC는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DC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도 DC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노드에서 보게 되면 이 베이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베이스의 전압을 생각 한번 해볼까요? VB라고 하는 베이스 전압을 생각하면 얘는 VB 더하기 VB.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하면서 약속하기를, 요게 이렇게 쓰는 대문자로 쓰는 것을 우리는 DC라고 했고, 소문자 쓰는 것을 AC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신호들은 DC, 이렇게 베이스 쪽에 DC하고 AC가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콜렉터에도 마찬가지 그렇고, 에미터에도 그런 값들을 갖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에미터 쪽에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VE는 VE 더하기 VE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DC이고 이게 AC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DC와 AC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DC가 여기 들어오면, 요 DC 관점에서 보면 DC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왜? 이 콘덴서가 이제 DC를 블로킹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DC는 다 어디로 가냐면 R2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러면 AC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AC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AC라고 하는 값은 지금 콘덴서 값이 이제 무한대라고 하면, 무한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적당한 주파수에서는 여기 임피던스 값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AC 관점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는 R2라고 하는 그런 저항 성분이 있는 대신에 여기 임피던스 값이 작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DC는 이 R2라고 하는 저항을 통해서 가고 AC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AC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뭐 쇼트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의 역할을 이제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에미터 증폭기의 전압 이득을 구한다고 한다면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그 바이어스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어스. 그래서 DC 바이어스를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이어스 회로 해석이 돼서 그 동작점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작점이 이제 그 중앙쯤에 있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잘
호화 영역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차단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동작점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보게 되면 DC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바이어스 회로에서 DC 해석을 해야 되니까, DC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이거 다 이렇게 끊어지는 거니까 남은 회로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생긴 회로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앞에서 바이어스 회로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긴 회로를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생긴 회로에서 보면 RE라고 하는 에미터의 저항을 갖고 있는 바이어스 회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푸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제를 할 때도 이 바이어스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소신호 해석을 해야 돼요. 스몰 시그널 해석이라 그래서, 우리 뭐 소신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T 모델 이런 것들로 생각했는데, 소신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AC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AC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DC를 제거를 해야 돼요. DC를 제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0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0으로 만든다. VCC라고 하는 것이 DC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요 VCC 값을 0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뭐냐면 0V잖아요. 그럼 뭐가 똑같은 거예요?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니까,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면 이 그라운드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가 이제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소신호 해석에서 DC 제거하고, 또 이제 뭐가냐면 콘덴서, C 값을 있으니까 이 C 값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를 만들게 되면, 소신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라운드가 되고 그라운드가 되고, 요 에미터 저항 같은 경우 R이라고 하는 저항은 AC 관점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회로를 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을 그리면 이제 됩니다.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를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등가 회로로부터 입력 저항을 구하고 전압 이득. 이 전압 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입력 저항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전압 이득을 구할 때 두 가지 전압 이득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생기는 전압 이득을 AV라고 얘기를 했고, 이 AV라고 하는 것은 앞에 생각할 때 V5분의 V5. 지금 같은 경우는 V5가 어디냐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을 V5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V5가 출력이니까 V5 이렇게 한 거하고, GV라고 하는 값이 전압 이득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트랜지스터 증폭기에서 입력 VSIG가 들어가서 V5가 얼마가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는 전체적인 그런 증폭기의 전압 이득이 됐었죠. 이것을 우리는 전체 전압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버올 볼테이지 개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동작을 시킨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전압 이득은 뭐가 되겠냐면 GV라고 하는 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이와 같은 바이어스 회로 해석을 하고 소신 해석을 통해서 우리 GV라고 하는 전압 이득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저항값들, 그런 값들을 주고 나서 이 전압 이득을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바이어스 회로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어스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작점을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DC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DC 해석. 근데 우리 요 콘덴서라고 하는 것이 AC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쇼트되어 있는 거고, DC는 이제 끊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DC 해석을 하니까 DC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다. 이것도 끊어져 있고, 요 콘덴서도 끊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회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회로,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어떤 바이어스 회로 중에 에미터에 저항이 걸려 있는 이 회로를 해석하면 된다. 한번 이 회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이와 같이 되겠죠. 이 회로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값들을 VCC 값을 플러스 15V라고 주고요. R1이라고 하는 값을 27kΩ, 그리고 이제 RC라고 하는 값을 3.9kΩ 이렇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2라고 하는 값이 15kΩ, R2라고 하는 값이 2.4kΩ
이런 값들을 주고 이걸로부터 이제 동작점을 결정하는 거예요. 동작점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IB라고 하는 베이스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여기에 IC 이렇게 콜렉터 전류, 여기에 IE 이렇게 그 에미터 전류가 흐르는데 동작점 결정한다고 한다면 IC하고 여기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뭐 VCE 값을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IC하고 VCE 값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동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 Q라고 화이센트 포인트라고 해서 ICQ, VCEQ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로를 조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쪽 입력 쪽에 R1, R2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회로 해석하는 거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로 이론 시간에 보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이쪽으로 들여다 본 다음에 이것을 전화번과 저항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분한의 정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태분한의 정리로 한번 생각해 보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에미터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그리고 RC 이렇게 있고 여기가 VCC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이스 쪽을 태분한의 정리로 그리게 되면 여기가 이제 RTH라 그래서 태분한의 등가 저항 그리고 여기에 전압값이 VTH라 그래서 VTH라고 그래서 태분한의 등가 전압으로 돼야 되죠. 그런데 태분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여기 두 개의 R1과 R2가 병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VTH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베이스에 걸려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얘는 R1 플러스 R2분의 R2 VCC 값이 되겠어요. 혹시 이 태분한의 정리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모르면 회로 이론 가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ICQ와 VCEQ를 이제 구할 텐데 구하는 과정들을 보면 입력 쪽에 이와 같이 키르요펠 볼테이지 롤을 이렇게 적용하면 입력 쪽에 그러면 VTH 마이너스 여기 RTH의 이제 전압 강화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베이스 전류이기 때문에 IB의 RTH라고 쓸 수 있고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이 VBE 이런 값이니까 마이너스 VBE 마이너스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죠. 근데 여기는 뭐 IB는 베이스 전류이고 IE는 그 에미터에는 IE라고 하는 에미터 전류가 있고 콜렉터 전류는 IC 값이 되는데 요 에미터 전류에 의해서 하는 전압 강화죠. 그래서 IE, RE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IE라고 하는 값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베타 플러스 1에 IB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IC 값은 베타 IB 값이니까 이렇게 쓰고나면 우리는 정리를 하면 IB 값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IB 값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 RTH하고 R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 IB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하니까 베타 플러스 1배가 되겠죠. 그래서 RTH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에 R2라고 하는 값으로 될 거고요. 여기 이제 위에는 VTH, 여기 VTH가 있고 여기 VBE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VBE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R2 값, VB 값, 뭐 베타 값. 여기서 베타 값은 우리는 100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VB는 한 0.7V 정도 되는 거고 R2 값은 얼마예요? R2 값은 2.4kΩ이네요. 그죠? 2.4kΩ인데 이제는 VTH라고 하는 것과 RTH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구해보죠. VTH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R1 플러스 R2분의 R2 VCC라고 얘기했으니까 각각 R1 값과 R2 값, R1이 얼마냐면 27kΩ 그리고 R2 값이 12kΩ 여기 15kΩ이네요. 15kΩ이고 VCC가 이제 15kΩ으로
기로옴으로 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VTH 값이 얼마가 되냐면 5.36 볼트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RTH 값을 구하면 이 RTH 값은 R1하고 R2에 이렇게 병렬 연결이니까 병렬 연결 우리 계산하는 것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렇게 해서 값들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9.64k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구한 VTH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구한 RTH 값을 집어넣고, 나머지 값들을 집어넣으면 IB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0185 밀리암페어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여기서 0.01 밀리암페어, IB라고 하는 값이 0.0185 밀리암페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 출력 쪽에 이와 같은 킬로이프의 볼테이지 로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기 VCC 마이너스 RCA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ICRC 마이너스 VCE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 그리고 이제 REA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해서 마이너스 IERE 이퀄 제로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뭐 이 값에서 이제 IC 값이라고 하는 것과 IE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IC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베타의 IB 값이고, 그리고 IE 값은 베타 플러스 1의 IB 값이니까 여기 IB 값 구한 거 요거 0.0185 밀리암페어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베타 값을 100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VCE라고 하는 값은 VCC 마이너스 ICRC 마이너스 I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값들을 갖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이 값이 구해지겠죠. VCC 값은 얼마예요? 15V이고, 그리고 IC 값은 베타 IB 한 값이고, RC 값은 얼마였죠? 3.9kg, R2라고 하는 것은 2.4kg.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VCE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3.3V가 돼요. 동작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ICQ와 VCEQ라고 하는 값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결정해 보니까 IC라고 하는 값은 IC라고 하는 값은 베타 IB라고 하는 값이니까 0.0185 밀리암페어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 1.85 밀리암페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ICQ 값은 1.85 밀리암페어이고 VCEQ 값은 3.3V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구한 이런 동작점 IC 값과 VCE라고 하는 값은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에서 파라미터들을 구할 때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값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바이어스 회로 해석하는 동작점 결정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소신호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신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C 해석을 하는 거죠. 이 AC 해석을 할 때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DC를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C 해석을 하게 되면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의 등가 모델로 그리는데, 등가 회로로 그릴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가 있고 T 등가 회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DC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회로에서, 지금 이 증폭기 회로에서 DC가 어디 있냐면 요 VCC라고 하는 값이 이제 DC 값이에요. 그러니까 DC 값, VCC 값을 제거하니까 0으로 만들어야 되죠. 0으로 만들면 여기가 이렇게 그라운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C 제거를 하면 AC적으로만 하니까 이 콘덴서는 AC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여기 특히 에미터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에미터 쪽에서 보면 여기 에미터는 DC 쪽으로는 이 R2가 있지만 AC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값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1이 다 전류가 흘러서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DC 관점에서 보면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 거고, 바이어스 회로를 생각을 할 때 AC 관점에서 보면 얘가 없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먼 에미터 타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등가회로를 그려야 되는 거죠. 등가회로를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베이스이고 여기가 에미터이고 여기가 콜렉터이니까 이 베이스와 에미터 콜렉터, 즉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이렇게 해놔서 앞에서 우리 생각해봤던 다른 영상에서 생각해봤던 그런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노래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R 파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거기에 이제 V 파이 전압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어, 종속 전류원이 생겨서 GMV 파이 이런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을 여기는 뭐 이제 R5라고 하는 값도 있는데 여기서는 R5라고 하는 값은 이제 굉장히 크다고 하는 무한대로 생각해서 이걸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간단한 모델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런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로 그리고 나서 베이스에 여기 베이스잖아요. 베이스에 붙여 있는 것들을 보면 R1과 R2가 여기가 그라운드이고 위가 그라운드이고 밑도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R1, R2가 어떻게 돼요? R1, R2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값들로 쓸 수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를 RSIG라고 하는 그 뭐예요? 이건 신호원에 있는 내부 저항 값이 돼요. 그 RSIG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VSIG 이렇게 갖다 그릴 수 있고 에미터는 이제 바로 그라운드가 이렇게 되는 거고 R이라고 하는 저항은 A 시관점에서 없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콜렉터 쪽을 보게 되면 여기 콜렉터 쪽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RC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RL이라고 하는 부하저항 예, RC라고 하는 콜렉터 저항과 부하저항이 있으니까 RC와 RL이 서로 이렇게 RC와 렐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를 그릴 수 있어서 여기서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긴 회로를 그려놓고 나서 우리는 전압 이득을 이제 구하면 돼요. 뭐 우리 전압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생각하면 GV라고 하는 값은 VSI 지분의 VO를 구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로 그려진 앞에 생각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은 것으로부터 이제 전압이득을 구한다고 한다면 VO 여기 출력 전압이 있잖아요. VO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이 전류값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GMV 파이한 전류값이 뭐하고 요 RC하고 RL 이거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RC하고 RL이 서로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RC, RL 이렇게 병렬로 된 값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AV라고 하는 전압 미드 값이 V5분의 VO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GM, RC, RL 뭐 계산하는 것은 조금 이따 계산해 보기로 하고 우리 그 수식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V 파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 쪽에 있는 거잖아요. 입력 쪽에 있으니까 이 입력 값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입력을 생각하기 위해서 보게 되니까 여기 R1, R2 병렬 붙어 있는 거하고 R 파이하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 그 노드하고 요 그라운드니까 세 개가 여기 병렬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본 베이스 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것을 뭐라고 하냐면 RIN이라고 인풋 레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RIN이라고 하는 값은 인풋 레지스턴스이면서 R1 병렬, R2 그리고 R 파이 이런 값들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데 V파이라고 하는 전압은 어디에 걸려있는 전압이냐면 R파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 되는 값들이죠. 이 전압값은 여기서 이거 빠져있네요. 그죠? RSIG가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V파이라고 하는 전압을 구하게 되면 VSIG 곱하기 여기 전압 분배가 일어나겠죠. RSIG하고 이런 값들에 의해서 그래서 RSIG 더하기 이거 여기 RIN 여기 이제 세 개가 병렬로 붙어 있는 것이 RIN 값이니까 RIN 이렇게 쓰게 되면 파이 값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V 파이 값을 위에 있는 수식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게 되면 VO는 마이너스 GM 하고 이제 요거죠. 그죠?
VSIG 그리고 이제 RSIG 플러스 RIN 분의 RIN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걸 써야 되는 거죠. RC하고 병렬 RL 값이 이렇게 되는 값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VSIG하고 VO가 있으니까 VSIG 입력으로 들어간 신호하고 출력으로 나오는 이 값이 뭐예요? 전체 전압 이득이 되는 거죠. GV라고 하는 전체 전압 이득.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이 이런 값이 된다.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GM하고 여기에 RSIG 플러스 RIN분의 RIN 곱하기 RC 이렇게 RL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에서 이 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 값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때 이제 각각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M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 그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모델에서 이 GM 값인데 이 GM은 VT분의 IC 값이었죠. VT라고 하는 것은 26mV 정도 되는 26mV 정도 되는 열전압이고요. IC 값은 앞에 DC 해석을 해서 얻은 값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그 값이 IC 값이 얼마였냐면 1.85mA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류를 전압으로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하는 값이 돼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0.07115 모네요. 이렇게 모라고 하는 오음에 이제 뒤집어 놓은 게 모잖아요. 모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RIN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여기서 보면 RIN이 이거잖아요. 입력처. 근데 R1하고 R2 병렬, R파이가 병렬 요 세 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써놨죠. R1, R2, R파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9.64kΩ. 이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병렬로 붙어 있는 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되고요. RSIG 값은 얼마예요? RSIG 값을 2kΩ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RL도 이제 2kΩ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RSIG 값이 2kΩ. 2kΩ 이 값이고 RIN 값은 아까 앞에서 구했던 9.64가 킬로옴이 되겠고요. 여기도 9.64. 그리고 RC하고 이제 RL의 병렬 값을 이제 구하게 되면 이 병렬 저항 값이 RC 값이 앞에서 생각할 때 얼마라고 얘기를 했냐면 3.9kΩ 그리고 RL 값이 2kΩ. 그러니까 이거 병렬 값을 이제 구하면 돼요. 그 병렬 값을 구하면 1.322kΩ이 되네요. 이 값을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 GV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구한 값들을 다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이 GV라고 하는 값이 35.7 이 나와요. 이 35.7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 35.7. 그 마이너스 값은 뭐냐면 우리는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180도 반전되어 있다,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커먼 에미터 타입의 증폭기에서 구하니까 35.7이라고 하는 값을 얻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그 커먼 에미터 타입의 증폭기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증폭기를 가지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서 이와 같이 V 입력이 들어간 신호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 하는 전압 이득을 구하는 문제를 생각을 했어요. 그걸 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바이어스 회로를 해석을 해서 동작점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뤘고요. 그런 이제 소신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 뭐 T 등가 회로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로 사용해서 전압 이득을 이제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로를 우리 바이어스 회로 해석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이 등가 회로를 그려서 한번 쭉 풀어보면 다른 회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